먼저 피부가 거칠어지고 각질이 생깁니다. 그러면 피부가 반짝거리지가 않고 푸석푸석하게 보이게 되고요. 비타민C도 함께 섭취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루미나 피부과의 이지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피부 건조증과 보습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먼저 피부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피부의 가장 바깥층인 표피는 외부의 물리적, 화학적, 미생물학적 공격으로부터 우리 몸을 방어할 뿐만 아니라 체내의 수분과 영양소를 빼앗기지 않도록 하는 역할도 합니다. 표피층의 가장 바깥층인 각질층이 피부 장벽 기능을 수행하는데, 각질층은 각질세포와 그 사이사이를 채우고 있는 지질로 이루어져 있어서 마치 벽돌 사이사이를 몰타르가 채우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각질층 아래인 과립층으로부터 각질세포의 단백질과 세포 사이의 지질이 형성되고 자연 보습 인자 또한 만들어지는데요. 이상적인 피부란 이러한 피부 장벽이 튼튼하면서 자연 보습 인자가 충분하고 또 적절한 지질이 생산되는 피부입니다. 이러한 조건을 갖추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보습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피부에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피부 장벽 손상과 연관될 수 있기 때문에 치료를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피부가 거칠어지고 각질이 생깁니다. 그러면 피부가 반짝거리지가 않고 푸석푸석하게 보이게 되고요. 피부가 당기고 화끈거리면서 가려움을 느끼시기도 합니다. 외부 환경의 공격에 취약해지면서 피부 염증이나 감염도 더 쉽게 발생하고 그 결과 색소 침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피부의 노화가 빨라져서 주름도 잘 생기고 탄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먼저 본인의 피부 타입에 따라서 피지 분비가 많으신 경우에는 로션 타입, 피지 분비가 적으신 경우에는 크림 타입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건조하면서 민감한 피부는 피부 장벽 손상이 의심되기 때문에 각질층의 지질을 구성하는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유리지방산이 적절한 비율로 구성된 보습제를 사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피부 지질과 유사한 성분으로 피부 장벽의 기능을 강화해주는 제품으로는 대표적으로 제로이드, 에스트라, 아토베리어 제품이 있고요. 병원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피지오겔 인텐시브 크림도 있습니다. 또한 수분을 끌어당김과 동시에 증발을 막아서 피부 장벽이 재생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제품으로 덱세릴 크림이 있고요. 사용감을 비교해보자면 피지오겔 프로 인텐시브 크림이 가장 무겁고 리치하고 제로이드 인텐시브 리치 크림도 무거운 편입니다. 제로이드 인텐시브 크림, 에스트라 아토베리어 크림은 촉촉하면서도 앞의 제품들보다는 산뜻하게 마무리가 되는 특징이 있고요. 제로이드 에스트라에서 나온 로션들은 사용감이 가벼워서 지성 피부나 여름에 사용하기가 좋습니다. 덱세릴 크림은 로션처럼 발림성이 좋은데도 크림처럼 촉촉함이 오래 유지되는 장점이 있어서 얼굴과 전신에 함께 사용하기가 좋습니다. 다만 각 개인마다 제품에 대해 이상 반응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습제 사용 후 이상 반응이 있는지 또 보습이 잘 유지되는지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바세린은 석유에서 추출해서 만들어진 보습제인데요. 스스로가 수분을 공급하는 것은 아니고 수분 증발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을 적시거나 수분을 공급하는 수분대 성분을 바른 후에 막을 씌우듯이 도포하면 보습 효과가 큽니다. 라놀린은 양에서 추출한 동물성 기름이라서 바세린처럼 수분 증발을 막아서 보습 효과를 지닙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농도로는 크게 위험하지는 않지만 접촉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사용 후에 불편감 여부를 잘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베이비 오일의 성분은 미네랄 오일이에요. 미네랄 오일도 바세린처럼 수분 손실을 막아주는 역할이 있지만 바세린보다는 그 역할을 잘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다만 바세린에 비해 끈적임이 적고 잘 발리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바세린, 라놀린, 베이비 오일 같은 것들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있고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발랐을 때 유분감이라든지 각질이 뭉치는 증상이 심해지면서 피부 상태를 더 나쁘게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의사와 상담을 한 후에 바르시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히알루론산은 자기 무게의 1000배 이상의 수분을 끌어당겨 저장하는 능력을 가진 성분으로 우리 피부의 진피내 세포의 기질의 주요 구성 성분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히알루론산의 감소는 피부의 노화, 주름, 피부 처짐 등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충분한 양의 물을 마심으로써 피부의 수분도와 탄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신체 활동량과 땀 흘리는 양에 따라서 물의 권장 섭취량이 개인마다 달라지는데 WHO에서는 하루에 1.5에서 2리터 정도 섭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커피나 홍차는 탈수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맹물이나 맹물 먹기가 너무 힘드시다면 레몬수를 드시면 비타민C도 함께 섭취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입니다. 또한 속건조라고 느껴지는 증상이 실제로는 피부의 건조함이 아니라 주사 피부염 등에서 동반되는 피부 자극 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피부과 진료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피부 장벽 대체제, 즉 의료기기 인증을 받은 보습제들은 병원에서 구입하셔서 실비보험에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즘 점점 날씨가 건조해지고 있는데요. 건조한 가을과 겨울철에는 실내 가습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가습기 꺼내시고요. 또한 실내 온도는 시원하게 유지하시는 것이 너무 뜨거운 것보다 좋습니다. 목욕이나 샤워는 미지근한 물에 짧게 하시고 약산성 세정제를 쓰되 샤워 타올로 빡빡 문지르는 것보다 손으로 거품을 내서 더러운 부분 위주로 씻는 것이 좋습니다. 씻은 후에는 즉시 보습제를 충분히 바르셔야 됩니다. 보습제는 최소 하루에 2번 이상 바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씻은 후뿐만 아니라 일과 중에 더 발라도 됩니다. 건강하고 촉촉한 피부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성분,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히알루론산을 피부에 주입할 수 있는 바이리진이나 도로시 같은 스킨 부스터 제제들이 다양하게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피부에 수분이 차오르면 피부에 미세한 볼륨이 생기면서 피부 톤도 밝아지고 얼굴에 광이 나게 되는데 그래서 물광주사라고도 부릅니다. 이외에도 리쥬란 또한 피부 속건조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리쥬란은 연어에서 추출한 폴리뉴클레오타이드 PN 성분을 피부 내에 주입하는 것인데요. 이것들을 주입하게 되면 피부 장벽이 튼튼해지고 피부가 재생이 되면서 수분감 충전, 피부결과 홍조 개선 등의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